네, 안녕하십니까. 지와TV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시간, 영적 기상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역하시는 어머니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자녀 2명을 둔 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 하나의 엄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지금 녹화를 하는 날짜가 16일인데 10월 16일인데요. 오늘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항소 고등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사직이 유지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많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문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방금 언급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정들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어머니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또 그 양육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살아갈 이제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고 만약에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입어도 절대 나는 보호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없고 돈이 없으면 이젠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굉장히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뉴스를 오늘 접했을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옆에 있었다면 눈을 딱 가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귀를 가려주고 싶고. 그러나 이 시대가 언론이 정직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부모로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오랜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제 상식으로는 믿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아니겠지. 이번엔 제대로 하겠지. 이번엔 제대로 하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도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눈과 귀를 가리고 싶지만 가리면 안 되고 언론이 말해주지 않은 거를 부모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법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예, 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법을 가지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또 역할도 같은 법이 있지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법에는 이제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예, 형평성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법의 엄중한 잣대 속에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법의 형평성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공감하고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이나 추미애, 윤미향 뻔히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정광훈 목사님 또한 또 기독교 총재 네. 김경재 총재님,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은 이거는 즉각 구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음.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대가를 치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네. 법을 지켜라, 법을 따르라 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은 너무 안 맞다라는 것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법치주의의 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법치가 결국에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억울한 일이 맞는데 내가 정부와 어떤 그 좀 부딪히는 문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건 내가 억울하고 아니고 떠나서 무조건 이건 지겠구나 이런 네, 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나라가 법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이 신뢰가 쌓이는 건 굉장히 천천히 쌓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난 억울한데 판사가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따라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까지 가면 법치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원에 가서 지는 사람들은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자기네들 판결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전체적인 정서에선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수긍이 안 되는 재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벌써 수년째 이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 그냥 소리 막 지르고 겁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원하는 걸 얻지만 약자들은 자기가 있는 것들을 빼앗겨도 내가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아예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수긍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그거를 중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실생활에 어떠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힘 앞에서 그냥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잘못하는 것도 이건 돌로 계란치기다. 네. 예, 이거는 싸워도 내가 지는 게임이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갑질을 하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나를 누르려고 했을 때 네. 내가 저항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바로 인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힘 앞에서는 내가 이런 표현해도 될까? 납작 엎드려야 되구나. 네. 네. 그냥 수긍해야 되는구나. 그게 진리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너무나 네.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이 실생활에 이런 법치 무너지는 부분. 예, 사실 우리가 사실 법원이라든가 혹은 법에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판정을 받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네.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네. 어느 일부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법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네. 법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하고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크게는. 네. 네. 크게 와닿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게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즉결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예,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노상방뇨를 했다든가 아니 네.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네.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뭐 자동차 벌칙금도 내고 네. 뭐 요런 선에서만 있는 거지 네. 그 크게 이제 우리가 코트에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네. 내 일도 아니고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 사회를 지탱하고 구성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회가 지탱이 되고 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네. 예, 그거는 빈부격차나 뭐 이런 거 뭐 공직자나 어떤 거를 다 떠나서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예,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있는 국민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예, 그 아까도 설명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 법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예. 그리고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에 대한 처벌을 또 안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재명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네. 유죄, 네.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 무죄. 그래서 우리나라 3심 제도가 있는데 네. 예. 근데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법의 해석을 어떤 이제 그 재판장이 이제 따라서 그 틀려지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범위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사실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유독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거는 법에 대한 판례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재판장들도 이 법을 형량을 정할 때나 법을 이제 판결을 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판례를 맞습니다. 예. 보고 판례에 따라서 네. 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네. 이미 그 전에 있는 판례들을 보면은 다 유죄예요, 이거는. 네. 유죄인데 판례를 무시한 상태에서 네. 자기 정치적인 해석으로 그렇죠.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꼭 이 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자신의 양심에서도 그 자기가 글로 쓴 판결문에 자기 양심이 동의하는지 스스로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양심이 살아 있다면 자기가 쓴 판결문을 읽으면서 부끄러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한 판사가 이 재판이 끝난 뒤에 차라리 이제 판결을 다 AI에 맡기자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판사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왜 요즘 프로야구가 심판한테 다 안 맡기고 기계한테 맡겨서 그 어떤 카메라에서 녹화된 장면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 축구도 VR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는데 이제 판사들도 컴퓨터보다 저들의 판단이 더 정확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한 생각이 가지만 들었습니다. 더 덧붙이면요.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예,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판사들이 그 판결을 할 때 네. 이제 좀 더 이제 판결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배심원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 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판사 3명이서 의논해 가지고 네. 판결을 내려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도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판사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법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네. 판결을 잘못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그거를 똑같은 거를 듣고 배심원들이 함께 그거를 생각해주고 함께해서 그 건의를 판사에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왜곡된 판단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배심원 제도 반드시 있어요. 네. 공감. 예, 배심원 제도 반드시 꼭 우리나라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꼭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참 걱정이 된다라는 좀 결론으로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